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단자에 대한 분석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사전 안내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서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의 제공을 드리게 목적입니다. 한국단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이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전 안내사항 설명드렸고요. 한국단자의 홈페이지입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커넥터라고 써있는데 약 매출의 90%가 자동차용 커넥터입니다. 보시면은 제품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커넥터, 하이볼티지 커넥터, XEV 전기차용에 들어가잖아요. 현재는 그 내연기관차에 과거부터 내연기관차의 전장 부품으로 해갖고 이제 커넥터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커넥터 특성상 전기차 트렌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를 포인트 잡았었고요. 특징적인 점은 22년 2분기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먼저 발표됐었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5% 각각 2.8% 감소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하고 그다음에 그 고수익형 차량이, 그러니까 제네시스나 그런 것들, 차량 단가가 높은 그런 차량들을 판매하고 P 측면으로 해갖고 이제 Q 측면이 아니라 P 측면으로 상승해서 그런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판매량이 감소했다. YOY. 그러면 한국단자는 어떻게 됐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설명 사전에 드리냐면은 일단은 전방 산업의 메인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차가 22년 2분기에 판매량 자체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단자도 여기 납품하는 구조니까는 판매량이 해당 커넥터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게 그게 추론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보니까 판매량이 증가됐더라고요. 보니까 한국단자가. 이 의미는 지금 전기차 이제 비중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단자는 전기차 트렌드에 부합하는 비록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은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국단자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품 그런 에비던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엑셀 조합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단자는 현대차, 기아차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현대차, 기아차의 그 와이어 하네스 납품 기업인 경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경신을 통해갖고 주로 이제 통해서 한국단자 커넥터를 경신을 통해서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익계산서 체크를 해봤고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목표를 체크해봤습니다. 22년 2분기 실적 금일 발표했고요. 한국단자가 22년 2분기 매출액은 17년 이후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OPM입니다. OPM이 20년 4분기를 정점을 찍고 이렇게 지속 급락을 하고 22년 1분기에 직전 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22년 2분기에 다시 상승하는 터닝하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22년 2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익률이 최근에 급락을 했었냐? GPM하고 판관비율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PM하고 이제 판관비율을 같이 표시한 차트고요. GPM은 이제 주황색인데 보면은 한 10%대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총익률이 10%대, 20%대면은 변동비용 기업이잖아요. 원재료 가격에 이익이 크게 연동되는 변동비용 기업. 아까 방금 전에 서두에서 한국단자는
커넥터 기업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커넥터 기업은 보통 원재료가 구리입니다. 구리 주로.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지금 급락했지만은 한 22년 초반, 21년이나 22년 초반에 구리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총익이 크게 훼손이, 원가가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매출총익률이 급락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안정되면서 이렇게 GPM이 다시 터닝하는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관 비율 자체로는 장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보이고 있고, 22년 2분기에 역대 분기 최저 판관 비율 보이는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P와 Q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 측면입니다. 제품 가격, 자동차 부분. 이렇게 보시면 회색 막대가 이제 매출액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 차트가 제품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 그래서 22년 2분기에 역대 최고 제품 가격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하나 영상을 또 하나 남겼었는데요. 실전 투자 입장에서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해서 거기서 그 내용에서 매출액 부분에서 매출액은 P와 Q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 함수, 이 요소들을 같이 체크해서 프라이스하고 퀀티티가 동시에 상승하는 케이스는 매출액 부분에서 분야에서 베스트 케이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P 측면, 프라이스 측면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호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Q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 쪽에 이제 납품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Q가 상승했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는 상승. 역대 분기 최고 P 19년 이후에 4분기 이후에 생산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은 그 사업보고서에 보니까는 한국하고 중국 그 두 군데만 표기되어 있고요. 베트남하고 폴란드도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생산 캐파가 좀 줄어드는 추세고 보니까요. 중요한 거는 한국 쪽입니다. 한국 쪽. 한국 쪽의 국내의 생산량이 이거거든요. 회색선. 이렇게 QOQ로 21년 3분기를 바닥으로 저점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인 22년 2분기는 QOQ로 증가되는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의 최대 매출액은 P와 Q의 동시에 상승하는 조합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그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량이 YOY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생산량 볼 거예요, 한번요. 생산량. 국내 21년 2분기. 여기 있네요. YOY로 이렇게 생산량이 한국 단지는 반면에 반대로 또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가 전체 판매량 대수가 줄어들었으니까는 커넥터 판매량도 줄어드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게 증가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전기차 쪽으로 비중이 많이 들어간다. 전기차 트렌드에 부합하는 부품주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고요. 원재료 가격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특이하게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원재료 가격 원 단위로 표기 안 하고요. 배분율이라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률을 이렇게 표시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22년 2분기에는 그 상승률이 좀 약간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파란 거는 매입액이고요. 주춤하지는 않았네. 보니까 이제 매입액이 좀 조금만 증가됐지. 원재료 가격은 이렇게 상승이 아직까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 보니까 이제 반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2분기 GPM이 돌아섰다는 거는 제품가를 이전 분기보다는 더 적정하게 반영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품가하고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표시를 해놨고, 제품가하고 원재료 가격을 한국단자는 100분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파란색이 이제 제품 가격 추세고요. 제품 가격 추세가 계속 21년 3분기 저점으로 4분기, 22년 1분기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였네요. 원재료 가격 증가 추세. 이렇게 GPM이 돌아섰다는 거는 제품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됐다는 의미죠. 근데 이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크게 좁혀졌다고 해야 되겠죠? 좁혀졌다고. 한 모습이 크게 인상적으로 파악되지 않네 보니까요. 원재료 매입액은 일단은 QOQ로 해갖고 증가됐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각종 비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리해서 판관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주로 메인 비용들을 다 산출했거든요. 일단 원재료 매입비는 아까 보셨으니까 원재료 매입비는 더 많이 QOQ 22년 2분기에 1분기보다 더 많이 매입했잖아요. 그거는 비용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 그러니까 GPM 측면으로 마이너스 요인인데 다른 비용들이 보니까 QOQ 이렇게 많이 빠졌네 보니까 이렇게 감소했네요. 그 주로 어떤 게 감소했냐 보니까는 종업원 급여가 감소를 좀 했고, 그다음에 외주 가공비가 많이 감소했네요. 그러니까요. 운반비는 거의 플랫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비용들이 비용 측면에서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GPM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일단은 제품가도 올랐고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나머지 비용들에서 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GPM이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한국단자는 그 세 개의 주요 해외 종속 자회사가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폴란드. 중국 쪽에서는 요즘에 보니까 좀 캐파를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폴란드를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합산 매출액은 계속 21년 4분기 꺾였다가 이렇게 22년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산 규모를 좀 줄이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2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 차트로 한번 그려봤고요. 막대보다는 선 차트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시죠. 이게 중국 매출액, 역대 최대 매출액 22년 2분기, 그다음에 베트남 매출액, 역대 최대 매출액, 폴란드 매출액, 역대 최대 매출액. 세 개의 주요 종속 해외 자회사들이, 공장들이 다 역대 최대 매출액을 보이는 매출액 측면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익 측면은 어떻게 됐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익 추세거든요. 파란 게 중국. 중국은 적자를 시현하다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보니까 22년 2분기에. 근데 베트남은 과거에 좀 흑자 유지하다가 22년 들어서부터 계속 적자를 크게 시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계속 적자고요, 보니까요. 매출 측면에서는 상계 종속 자회사들, 베트남, 중국, 폴란드 다 아주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익 측면에서는 중국은 흑자로 돌아섰고, 베트남하고 폴란드는 아직 적자다, 시현은 중이다. 특히 베트남의 적자가 꽤 큰 편이다. 이렇게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하고 매출원가하고 재고자산 총액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게 매출원가거든요. 파란색이. 매출원가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계속 변동비역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재고자산 총액도 같이 증가되는 추세, 그다음에 구리하고 PBT, 주요 원재료, 매입이익도 증가 추세. 근데 22년 2분기는 QOQ로는 약간 증가했네요. 약간 증가. 이거는 아마 원재료 가격이 약간 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매입 원가의 매입 금액이 이제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제품인 자동차용 커넥터 매출액은 이렇게 21년 2분기를 저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이거는 P와 Q가 22년 2분기에 동시에 양, 양, 양방향으로 다 증가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베스트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캐파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캐파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캐파. 한국 캐파는 계속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은, 만약 계속 매출액이 증가 추세고 판매량이 증가 추세면은, 캐파를 좀 조만간에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매입액하고 가격 변동률, 매입액 추세, 매입액 추세는 불이매입액이 역대 최대 분기 최대를 찍었네요, 보니까요. 이런 현금으로 봅니다. 과거 장기간 추세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FCF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이거는 OCF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이가 큰데 이거는 주로 그 재고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때문에. 근데 22년 2분기에는 약간 돌아섰네요. 근데 캐펙스가 최근에 많이 좀 집행 중에 있네요. 보니까요. 근데 캐파로 보면은 크게 뭐 캐파가 증가된 구간은 없는데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로 기준을 해놨고요. 리스크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과거 장기간 박스권 하단부를 유지하고 있어갖고 조금 약간 좀 재고자산 회전율 측면으로 약간 리스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빨랐는데 오늘 방금 전에 실적이 나왔고 이제 급하게 좀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으니까는 기존에 이제 실적을 체크했던 그 자료도 있었고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이 나온 김에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나왔다 생각되고 소개드릴 겸 이렇게 급하게 분석 영상 남겨드립니다. 해당 분석 내용에 대한 설명 내용을 듣고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모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의시켜 드리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